상당히 뭐 침울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런 결과에 충격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아, 국민의힘의 미래. 그 정당 위성 정당 이름인데. 아, 국민의 미래고 거긴. 글쎄요, 근데 국민의힘의 미래, 그러니까 뭐 지금의 보수 세력이겠죠. 이 보수의 그렇죠. 미래라고 넓게 본다면은 네. 저는 혼돈과 카오스로 빠져든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뭐 혼돈과 카오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주 단기적으로. 네. 누군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범보수들은 정리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없고 권위가 있는 세력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동안 저는 깊은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네. 완전히 뿌리부터 썩은 뿌리 다 도려내고요. 완전히 재건되는 방법 외에는 전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그런 방법 아니고서는 전 이 보수는 네. 다시 살아나서는 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미래 모습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향후 모습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표 상황, 뭐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개표율이 52%까지 53.6%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총선 쭉 보면은 지금 출구조사는 200석 가까이 민주 연합 이쪽이 합하면 최대 뭐 199석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석까지 가고 있는데 출구조사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성남의 이광재 후보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죠 국민의힘의 네. 그 지역구가 상당히 저는 유의미한 저는 지역구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지역구는 저는 송파갑 지역구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송파갑. 예, 송파갑이 저는 그래도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텃밭으로 여기는 곳이긴 한데 네. 그 송파갑이 무너지면은 진짜 수도권 선거는 볼 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유심히 보는 거는 경기도 포천 가평. 거기 이제 김용태 역시, 후보가 예. 나갔고 이제 민주당의 박용국 후보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도 좀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경기도도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진짜 두 자릿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부산 민심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조국혁신당 바람 때문에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이 부분은 지금 부산에서는 민심이 좀 보수세가 강하게 작동이 된 걸로는 보여져서 네. 뭐 그 부산 민심도 좀 더 지켜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말씀하신 서울 송파갑 지금 보니까 개표율이 62%인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57.8% 득표를 했고 조재희 민주당 후보가 39.6% 득표를 해서 박정훈 이 국민의힘 후보 유력이 당선 유력 이 딱지가 좀 붙어 있습니다. MBC 이 투표 보도에 따르면 개표 보도에 따르면 아, 송파가 그래 강남 지역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똘똘 뭉치는 보수 결집이 일어난 결집이 겁니다. 좀 일어난 부분이 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강청이 이 강남 을인가요? 거기 민주당 후보도 사실은 여론조사상에는 좀 많이 붙었다고 볼 수가 맞아요. 있었는데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이건 강남. 보수 결집의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본 거죠. 송파갑과 강남을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읍소 전략 아니었어요? 200석 야당 가져가면 큰일 난다. 뭐 신세계가 펼쳐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헌법에서 자유가 빠진다 뭐 이런 소리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 보수 진영의 공포심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 전략이 집토끼를 잡는, 결속시키는 쪽으로만 가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갔는데 그게 서울, 뭐 부산 이런 데 결집이 좀 나타나고 있다. 아, 강남 을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유력 딱지가 붙어 있네요. 아하. 근데 저는 지금 개표가 네.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저는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한번 지켜볼 부분이 많다. 뭐 사전 투표함이 지금 와서 개표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 아, 수영구,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도 아, 여기가 원래는 장해찬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는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좀 어부지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어요. 삼자 구도 때문에. 그런데 출구조사도 그렇고 지금 개표율이 47.1%인데요. 정현호 국민의힘 후보가 49.9% 득표를 했고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40.8% 득표를 했습니다. 결국 보수 결집이 부산에서도 일어난 거죠.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것도 국민의힘을 밀어줘야 장례찬, 된다. 정연욱을 더하면 네, 거의 58%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20% 가까이 국힘이 이긴 걸로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수 결집은 확실히 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더 결집한 거죠. 네, 위기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위기감을 느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전국적인 판세를 뭐 많이 바꿔가지고 200석을 야권은 200석 깨트리고 뭐 이렇게까지 가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보수 결집만으로는 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략의 네. 실패라는 게 어떻게 정권을 잡고 나서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정치적 노선은 뭐죠? 계속 끊임없이 보수의 결집을 추진하는 정책만 그렇죠. 썼거든요. 네. 확장 전략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한동훈 위원장 계속 보수 결집 메시지만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은 됐죠, 일부 지역에서. 근데 나머지 지역구는 거의 다 포기하는, 그러니까 산토끼 포기 전략을 쓴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기는 지역구는 크게 이기겠지만은 지는 음. 곳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야권 200석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저는 뭐 개표 결과가 지금은 뭐 초중반 정도기 때문에 아직 구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표 개표가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네. 아마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거의 끝이 날 음.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출구조사 결과도 그러하고요. 네. 경기 성남 분당을 지금 개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개표 상황이 지금 집계가 된 게 있나요? 이게 뒤집어졌네요. 자, 아까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뒤집어졌네요. 네. 지금 보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좀 보고 계신데요. 네. 자, 거의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39%. 아, 제가 네. 작은 글씨가 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큰일 저 났어요. 보입니다. 39%. 아 근데 이제 이게 아까까지는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아하. 이제 초반 판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표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경기 포천을 한번 가볼까요? 포천 아까 김용태 후보가 나와 있는 박용구. 곳인데 박용구. 예. 아, 여기 지금은 60% 개표했네요. 60% 개표했는데 음.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5, 6%를 앞서는데 아, 이거 요것도 모르죠 또 아직.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전 아직은. 투표함이 개표가 뭐 열렸더라도 이게 집계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한 이거 좀 2시간 봐야 될 것 지나면 같아요. 다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자정쯤에는 자정 뭐 1시 이 무렵에는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하나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다. 결국 한번 거기도 있나요? 인천의 옹진 강화도 궁금은 한데 다 있습니다 저희. 예, 그쪽 지역도 굉장히 그 민심의 인천 쪽 바로미터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를 뺏는다 그러면 인천도 딴 지역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여기가 좀 강화 옹진. 민주당이 약세 지역인데 여기 보시죠. 배준영. 현역 강화입니다. 의원이죠. 예, 현재 배준영 80%를 개표했는데 아하. 꽤 앞서가네요. 배준영. 그러니까 이게 보수 결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요. 보수 결집이 일어나는 것은 또 확실하게 일어났다.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있는 집, 그러니까 잘 되는 쪽은 크게 이기고 크게 이기고. 아하. 많은 지역에서는 아마 아슬아슬하게 해도 민주당이 많이 이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상에선 조태상 후보가 이기는 걸로도 나온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 날 정도로 결집이 되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전략이 집토끼들한테는 통한 건데 그 집토끼만 갖고는 다수당이 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리고 동구 미추홀을 여기도 한번 볼까요?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나와 있는 곳입니다. 윤상현 후보와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시죠? 171표 차이로 남영희 후보가 졌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까? 지금 개표를 70%인데 네. 여기는 진짜 끝까지 모르겠네요. 거의 아슬아슬해서 아마 새벽까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끝까지 여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네. 혹시 용산도 볼 수 있을까요? 서울 용산도 좀 용산. 궁금하긴 한데 이도 가장 상징적인 곳이라서 그렇죠. 신정치 1번지죠? 어우. 신정치 1번지. 여기는 뭐 보수 결집이 많이 일어났네요. 80% 지금 76%인데 네. 7, 8%면은
근데 권영세 후보는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 간접적인 책임은 있는 분이어서 네. 그 박희영 구청장을 이분이 공천될 수 있도록 많이 밀었던 이런 인연도 있고 이래서 뭐 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도 지냈고 해가지고 상당히 정권 심판의 바람이 셀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건 뭐 좀 약간 의외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출구조사하고도 좀 다른 좀 결과가 다르네요. 지금 개표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출구조사 이거 78억짜리라고 하는데 아이고. 출구조사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은 맞는데.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근데 혹시 그 나경원 후보 지역구도 볼 수 있습니까? 동작 동작을도 한번 이재명 상황은 대표가 어떤가 공을 궁금하네요. 들였던 곳입니다. 70억을 썼습니까?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도 뭐 자, 36%를 개표했기 네, 때문에 아직 많이 아직은 안 좀 했는데 예. 여기는 출구조사 예측지 보면은 유사명 후보가 52.3, 나경원 예. 후보가 47.7로 나왔던 어. 곳인데 자, 뭐 이 개표가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예,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유 미 개표 수가 7만 4천 네, 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여기는. 한참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가져갈 만한 그 국민의힘이 유리할 만한 그 지역에서는 좀 선전하는 거 그런 모습. 강남 3구를 포함한 뭐 동작도 지금 일단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송파병도 볼 수 있습니까? 송파병? 예, 송파병은 원래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인데 네. 여기 한번 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남인순 의원이 여기 후보 개표율이 나섰어요. 65%인데 남인순 후보가 오히려 지는 걸로 나오네요. 출구조사에서는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53.4%,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46.6%였습니다. 저는 출구조사를 믿겠습니다. 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근데 뒤집힐 겁니다. 제가. 예, 이게 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한 투표함이 이게 열리더라도 예. 이게 사전 투표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예. 관 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읍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집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투표 먼저 열죠. 그러니까 본투표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집계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집계가. 집계 되는 예, 거죠. 왜냐하면 본투표는 잘게 잘라져서 투표소 설치가 되잖아요. 바로바로 열고 바로바로 모으면 됩니다. 그럼 전반전은 약간 국민의힘의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이 후반전은 아무래도 후반전을 보셔야 됩니다. 후반전. 민주당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전 투표함 결과까지 집계를 해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뭐 벌써부터 뭐 걱정하고 이러실 필요 없고요. 좀 쫄깃한 감은 있네요. 네, 사실 이게. 쫄깃한 감은 쫄깃한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울산 저희 울산. 댓글 보니까 울산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울산 한번 볼까요? 울산. 박성민. 네. 오 87%를 개표했네요. 아, 당선이 떴습니다. 여기는 울산. 박성민 후보가 중구에 네. 당선이 됐네요. 자, 울산 6개 지역구인데요. 남구갑. 남구갑. 여기도 사실은 전운수 민주당 후보가 열심히 지역을 누볐습니다. 민주당 여기민재고. 근데 여기는 무소속 후보가 또 막판에 사퇴를 하면서 구도가 또 바뀌었어요. 김상욱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구조사상으로도 김상욱 국민의 후보가 55.9%, 전운수 민주당 후보가 41.1%로 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진보당 후보 나오신 데가 어디죠? 거기는 지역구가. 네, 거기는 지난번에 단일화가 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여기네요. 곳인데요. 북구네요, 북구. 네, 북구. 여기는 넉넉히 윤종 후보가 뭐 앞설 것 같은데요. 출구조사에서는 윤종 후보가 59.6%, 박대동 국민의 후보가 38.7%였기 때문에 좀 희망을 어떻게 보면 야권에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기현 후보도 좀 앞서고 있네요. 남구 을에서 김기현 후보가 박성진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17%. 출구조사에서도 김기현 후보 56.1, 박성진 후보가 43.9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울산 6석 전체 가운데 한석만 야권에서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범수 후보 있는 울산 울주 좀 볼까요? 울산 울주. 출구조사에서는 서범수 후보가 51.7%, 이선호 후보가 48.3%였는데 여기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이제 개표가 많이 58% 안 됐습니다. 남았습니다. 58%. 네, 좀 더 봐야 될 지역이네요. 혹시 경기도도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또 아, 이거 많긴 한데 네. 저희가 보고 싶은 지역 한번 보시죠. 화성을 지역 한번 가장 관심사라서 화성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데 그렇죠. 개혁신당 1등으로 치고 나가네요. 네. 어, 자, 뭐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일단은 출구조사에서는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4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0.5%로 공영훈 후보가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일단은 개표 상황에 따라 또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